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연. 아내의 자리. 오늘 당신의 웃음소리가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큰 소리로 터져나온 진정한 행복의 표현이었죠. 오랜만에 당신이 수익을 올린 모양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작은 수익이 당신의 얼굴에 웃음을 가져다 주니 나 또한 행복을 느낍니다. 당신이 주식에 몰두하는 동안 나 역시 당신 못지않게 걱정이 가득합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두 눈을 충혈시키며 화면을 바라보는 당신을 보며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음 아픕니다. 외출도 당신의 식사 때문에 망설여지는 상황. 아마 당신은 내 마음을 잘 모르겠죠. 주식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의 흰 머리칼과 주름살이 함께 늘어가는 모습이 더욱 실감납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식을 하지 말라고 강요한다면 아마 당신은 그 길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에 의해 제약받는다면 자신감을 잃고 아내의 눈치만 살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언제나 당당한 모습의 당신입니다. 당신이 어디서나 자신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억지로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스스로 옳지 않다고 느끼면 그만두리라 믿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금처럼 묵묵히 당신의 아내로서 곁을 지키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당신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름 없는 풀꽃. 두 번째 사연. 카드론으로 주식 투자한 사람의 최후. 34세, 남성, 미혼. 현재 친구 집에 빌부터 살며 카드빚만 1억이 넘는 과다채무자입니다. 부채 상환 능력도 없고 쥐어짜도 건질 게 없는 상황인데 형사 고소 협박에 벌컥 화내며 전화를 끊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돈을 벌어서 차차 빚을 갚겠다고만 하는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화는 아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락이 잘 된다고 빈말을 하면 010이니까 하며 능글맞게 맞받아치는 모습이 역겨울 지경입니다. 어제와 그제 두 카드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안 입금이 없어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번 달에 얼마라도 입금하면 원금과 이자를 동결하고 분할 상환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카드는 그럴만하다고 치더라도 까다로운 신한은행 카드가 이런 제의를 해온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2달 전에는 우량은행이라며 부실이 없다고 자랑하던 그들이 말입니다. LG카드는 원리금 동결을 해줘서 좋았지만 신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빨리 빚이나 갚으라고 싸가지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유체동산 압류 통지서를 보내고 난 뒤 이렇게 제의를 해오는 게 황당하기만 합니다. 최근 신용카드 연체자들이 벌인 범죄 사건과 신용불량자 증가, 경제활동 인구 11명 중 1명이 신용불량인 사회, 그리고 금융정책 당국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 실시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죠. 이젠 카드 대금 연체 문제가 카드사와 채무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KBS 심야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정도니 우리나라가 미국의 좋은 제도는 따르면서도 왜 이런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자 무조건 탕감, 원금 30% 탕감, 나머지 70%만 분할 상환으로 하는 미국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정말 성실히 채무 변제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카드사들의 비양심적인 행태가 괘씸하게 느껴지며 원리금 동결 분할 상환 제의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7월까지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니 그때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려 합니다. 카드사야, 내가 너희 제의를 거부한다고 욕하지 마라. 보증인도 없이 이자만 받고 앞으로는 이자도 받지 않겠다는 제안은 고마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착한 채무자에게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내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자를 깎아주는 건 더 싫어지는 이유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자 없이 원금만 내라는 조건이 올 것 같아서 끝까지 버텨보려 합니다. 카드 연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힘들어도 꿋꿋하게 버티세요. 저도 유체동산 압류 통보와 형사 고소 예고가 수없이 왔지만 한 번도 집달관이 온 적 없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버티다 보면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제안이면
카드사가 많이 양보한 것이지만 빚에 치여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갚아야 할 빚이지만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는 나에게 과거의 빚이 발목을 잡는 게 싫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 고통받는 것도 아니니 마음의 부담도 없고 예전보다 더 뻔뻔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한 내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세 번째 사연. 주식 투자 3년을 하면서 느낀 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처음으로 한글과 컴퓨터를 23,500원에 천주 매수한 것이 제 투자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주가는 급등해 4만원에 팔 기회를 주었죠. 그 당시 저는 장사를 하며 하루에 40에서 50만원을 벌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몇백만원이 불어나는 모습을 보니 매상이 그저 작게 느껴지더군요. 이게 내 길인가?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 걸 왜 밤새 장사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3천만원을 인출해 주택은행, 국민은행, 포철, 한국전력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주가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손절매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원금 회복만을 바라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또 사고 하며 다른 종목에도 베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 알게 되었고 손해를 만회하고자 코스닥에 상장된 삼보 컴퓨터를 11만 5천원에 100주 샀습니다. 그러나 사고 난 이후로 주가는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가게는 아내에게 맡기고 오로지 주식에만 몰두했죠. 시간이 지나 주택은행 주식이 원금을 넘는 약간의 이익을 보고 팔 수 있었지만 손절매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삼보 주식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고 2001년에는 4,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며 저축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틀 후에 미국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고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 넋을 놓고 울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게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다른 주식은 처분하고 삼보 2만주와 한국전력 1000주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당시 삼보는 2,800원, 한전은 19,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던 중 드디어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테러 이후로 상승세를 타더니 올해 들어서는 원금 회복과 약간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결국 9,500원에서 전량 팔았고 그날 이후에는 후회를 했지만 지금은 판 가격보다 높은 주가를 보며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저지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주식 투자는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수와 빚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 셋째, 손절매는 초보자에게 쉽지 않다는 것. 손절매를 하고 나면 주가가 오르면 절대 다음에는 못합니다.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제가 원금을 회복했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힘든 순간이 있었고 가정에 소홀해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미친놈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현재의 주식 투자 환경은 정보와 자금이 부족한 개인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한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며칠씩 사지만 요즘은 장기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소수 자금을 가진 개인들은 그들을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무식하게 버티거나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상위 1%에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삼보만 해결되면 떠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군요. 하지만 2년 동안 느낀 점은 한 점만 빼고 대부분의 주식을 현금화했습니다. 남들이 주가가 1000포인트가 간다고 해도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에. 마지막으로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힘내시고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